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화요일 화요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고요. 그러네요. 이 아침에 어울릴 만한 아주 반가운 얼굴 두 분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모셨는데 네.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이런 배우가 계셨나? 하고 새삼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더듬어 보면 이분의 모습이라든가 이분이 연기하셨던 그런 영화의 한 장면도 떠오르실지 모릅니다. 네. 산포 가는 길이라고. 그렇죠. 30년 전에 네. 무려 30년 전에 발표됐던 영화에서 아주 주목받는 신인 여배우셨죠. 저는 어제 이름만 듣고 솔직히 가물가물했는데 예. 오늘 얼굴 뵈니까 예. 이분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당시에 대종상 신인 여배우상을 타고 그 영화를 끝으로 영화계를 떠나셨던 그런 분입니다. 30년 만에 모시겠습니다. 배우 문숙 씨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이 방송국 스튜디오가 네.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실까 싶어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 예. 세월의 흔적이 정말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네. 예.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는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외모세요. 감사합니다. 네, 화장도 좀 오랜만에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예,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좀 어색하다는 기분이 드네요. 근데 머리 색깔이 아주 기가 막히게 네. 아름다우시네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이렇게 네. 왜 여자들은 흰머리 하나둘씩 날 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예.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는데 예. 이런 머리 색깔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맨 처음에 조금씩 나올 때는요, 이제 조금씩 뽑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남는 머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러워하는 머리 빛깔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좀 벗겨질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벗겨지는 거에 비하면 저게 훨씬 낫거든요. 나이도 적당히 들어 보이고 부럽습니다. 저희가 30년 만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30년 동안 어디 그렇게 꽁꽁 숨어 계셨어요? 예, 주로 미국에 살았어요. 예. 미국이 아주 넓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 그래서 어디? 넓어서 뭐 이것저것 다 살고 싶은 곳을 찾아서 살았어요. 플로리다에서도 살고 뉴욕에서도 살고 뉴멕시코 산타페에서도 살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살고 지금은 이제 하와이에 있는 마우이 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구릿빛으로 아름답게. 예. 네. 거기서 뭘 하세요? 그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는 이제 지금 그 치유 음식과 건강 음식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또 요가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고요. 예. 요가 몸매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의문이 풀리네요. 치유 음식도 카운셀링 하신다고 하니까 저 의상도 왠지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치유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음식으로? 치유식, 그 병을 방지하거나 병이 일단 낫더라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음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뭐 건강식 그런 거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전통적인 그거를 따라서 거기에 그 사람마다 그 밸런스를 맞추어서 거기에 또 그 병명에 따라서 그 조절을 해주죠. 음식 얘기 나오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네요. 밸런스 나오고 뭐 이러면 벌써 어려워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장수식품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골다공증, 무슨 암이다, 당뇨다 이런 병이 있으면 그거를 꼭 이제 뭐 의학적인 그런 치료도 되지만 이 식품을 가지고 전통적인 그 식품을 우리에 맞는 식품을 갖고 그런 병들을 치유하는 그런 이제 장수식품학을 전공하시고 그거를 또 이제 실행을 하시는데 오늘 어머님들이 잘 들어두시면 음식만 갖고도 무병장수하시고 아주 그 복을 누리셔요. 그리고 이제 오래 사시게 되면 칠순, 팔순 잔치하실 땐 저한테 연락하세요. 또 영업을 또 대놓고 하실 줄 몰랐어요. 이번에 한국에 나오신 것도 어디서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으시다고요. 홍신자 선생님이 대표로 계시는 웃는 돌, 사단법인 웃는 돌이라는 데서 초청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강의를 워크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저 주말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개 강연을 했어요. 예.
많이들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반가워하기도 그러시죠. 예. 그리고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있으시더라고요 아직도. 네. 지금 이렇게 모습을 뵈도 당장 은막에 서셔도 될 것 같은 스크린에 다시 나오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매력적이시니까요. 아이 그럼요. 네. 근데 좀 미련, 아쉬움, 또 오랜만에 고국에 오니까 생각나진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생각나죠. 제가 몸담았던 곳이 연예계이고 또 떠날 때도 연예계에 있다가 떠났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생각이 나죠. 예.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음악의 스타셨는데 새로운 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멀리 타향 땅에서 그 마음 한켠에 있는 미련을 완전히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으셨죠. 그렇죠. 예, 저는 괜히 아무도 모르는데 살면서도 괜히 스타인 척 행동한 적도 있고, 예, 그런데 그 화장 케이스를 늘 버리지 않고 그 옷장 뒤에다 숨겨놓고는 그랬어요. 예, 아주 최근까지 그랬어요. 예. 아 그러면 최근에는 화장 가방을 그냥 예. 장식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하긴 뭐 30년 지났으면 이제 그럼요. 낡고 헐거워져가지고 네. 예전에 데뷔를 여고생 시절에 하셨다면서요? 예, 그랬어요. 네,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단발머리를 하고 TBC 공채 시험을 봤어요. 예, 그랬는데 뽑아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채 12기로 들어갔었어요. 예. 그러면 동기라 그럴까? 같이 뽑히신 분들이 아래 글쎄, 위로 그 동기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12기인데요. 10기에 이제 김영자 씨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11기에 이제 장용 씨가 계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언니 오빠 그러고 따라다녔죠. 예. 연배가 그렇게 그 근처세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근데 제가 좀 어렸어요.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아. 예, 예. 하긴 30년 전에 고등학생. 예, 계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탤런트로 시작을 하셨고. 그랬죠. 그럼 처음에는 뭐 단역부터 이렇게 조금씩 예, 하셨겠네요. 아주 단역부터 시작했어요. 예, 재밌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또 학교에 가면은 이게 그 잠깐 지나가는 게 나와도 애들이 뒷모습도 알아봐요. 그래서 아주 재밌었어요. 예. 그 뒤로 영화계 예,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제 새나이 집이라는 걸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또 영화에 나오게 됐죠. 예.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시고,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 화면에도 잘 나오셨겠지만 아주 영화 큰 스크린으로 보면 이렇게 눈매가 워낙 이렇게 크시고 하셔가지고. 저 눈에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어딜 가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을 제일 이제 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만든 작품은 산포 가는 길. 예, 예. 예. 그 몇 살에 그럼 촬영하신 거예요? 그게 21살이요. 예. 아, 인생에 대해서 뭘 잘 모르는 나이. 모르는 정도가 아니죠. 예. 근데 그때는 뭐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했었어요. 예. 예. 하긴요. 예. 예. 그때 그 모습을 좀 보시면 여러분이 더 기억이 새로우실 듯 모르겠어요. 아쓰쓰하시 같이 가면 든든할 것 같아. 그런 거죠. 야, 하나 우리 자기 나 참. 안해. 내가 어떻게 살림을 살겠느냐고요. 창피지네요. 그게 어디 내 잘못인가요? 이게 아주 명장면이었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이 장면 촬영할 때. 이게 연기가 뭐 필요 없었어요. 그까지 까지론가 뭔가 해서 왕창 망해갖고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야? 땅꾼이나 하지 그래? 이게 내 진짜 이름은 이점순이야. 이점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눈매는 그대로시고요. 예. 사실 이 작품의 감독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예. 이만희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 유작이 된 셈인데 녹음 과정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예, 녹음 마지막 부분에서 돌아가셨어요.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예. 그 이만희 감독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영화 때문에 만나게 됐죠. 예, 예. 처음. 예. 예. 그 오디션 때문에
그 태양 닮은 소녀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예. 워낙 우리 영화사에 남는 아주 굵직한 그 족적을 남기신 어른이셔서 어떤 예. 분이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 뭐 저는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 오디션에 갔는데 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깎으시는데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처음 영화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저 나름대로 잘 나가는 배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주 뭐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는 난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고 그런 줄 몰랐어요. 예. 사실은 뭐 작품으로도 유명하시고 또 따님이 또 워낙 또 스타가 되셔서 글쎄 그죠? 말이에요. 예, 예, 이혜영 아주 씨. 조금 했는데 예. 아 그럼 이혜영 씨 어릴 때부터 보셨겠군요. 그럼요. 예. 아 같이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작품을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무척 가까워지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나이 차이가 꽤 나셨을 것 같은데요. 한 21살. 예. 그러면 그때 40대 중반 어느 40대 초반. 초반이셨고 예. 그러면 예. 정말 이렇게 삼촌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아주 아기 같으시고요. 그리고 뭐 전혀 그 어떤 그 어른 같은 분위기가 안 나세요. 그리고 양복을 입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예. 아기 같으세요. 그걸 예. 정말 예술가셨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작품을 같이 하면서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감독하고 여배우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워낙 연배도 위시고 하니까 그렇진 않으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금방 가까워졌어요. 예, 전혀 어려운 거를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그래서 배우한테 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거기 있는 이제 촬영 감독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는 일이라고 놀리시더라고요. 예. 뭔가 이렇게 진짜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스크림도 그렇죠. 사다가 여배우만 주시고 그랬겠죠. 네. 그러면서 그 달콤한 아이스크림 속에 두 분의 마음도 조금씩 싹 터가. 뭐 그랬죠. 예. 예. 그럼 진짜 촬영하는데 정말 좋으셨겠어요. 그럼요. 네. 예.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가 바빴죠. 너무 재밌어서. 예, 예. 제가 이렇게 감이 좀 느려서 그런데 이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뭘로 들으시고? 아니, 네. 아이스크림이면 거기 미끄러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그게 예? 아주 윤활유 같은 그 진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감독과 영화 배우가 만나서 이렇게 사랑이 싹 트는 건 뭐 흔히 있죠. 그건 그러니까 가까이 되고 또 이렇게 촬영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 근접거리에서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빨리 가까워지죠. 예. 그래서 이제 막 가까워지셨는데 이제 후반 작업 중에 그 어떻게 갑자기 젊은 연세에 그렇게 지병이 있으셨던가요, 감독님께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그 위치에서 예. 이제 병을 만나신 걸 보셨을 텐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그거를 이제 생각하니까 아주 그런 게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아주 그 죄책감이 제가 많이 있어요. 왜 네. 그게 죄책감? 제가 조금 뭘 좀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이죠. 예. 건강을 챙겨드리지 못했다는 예, 것에 예. 대한. 아무래도 영화 일이 또 바쁘셨고 그 당시 또 배우자가 안 계셨던 혼자 계셨던 몸이라 진짜 이렇게 챙기는 손길이 있었으면 건강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 사랑하는 연인으로서의 후회가 예. 영화계를 떠나게 만드셨던 건 아닐까. 예, 뭐 그럴 수도 글쎄요. 제가 같이 있었어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걸 볼 줄 아는 지금 보면 알겠죠. 근데 그때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많이 아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런 티를 안 내시고 끝까지 그 영화를 하시면서도 아주 끝까지 굳건하게 쓰러지는 날까지 굳건하셨어요. 예. 그 이제 그럼 주변에 계신 분들이한테 본의 아니게 좀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겠네요 그때. 예. 그렇지만 그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저 때문에 그렇게 듣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20대 예. 초반의 나이에. 예, 예. 뭐
점심을 내가 먹지 말자고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아니면 그 전에 뭐 나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제가 나한테 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그렇게 예 그랬죠. 그럼 뭐 이렇게 잡숫다가 뭐 이렇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날 이제 그 점심 먹은 게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예. 이제 저녁 때 녹음실에서 쓰러지셨는데요. 예, 예.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예, 예. 아니 그렇다고 일을 딱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러고 영화 하나 더 했어요. 예. 그랬는데 뭐 못하겠어요. 예. 너무 괴로우셔서. 뭐, 예. 뭐 이렇게 웃는 표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또 그 베를린 영화제 그게 초청됐어요. 그래서 저 초청장에 왔는데도 혼자서 못 가겠더라고요. 예. 그래도 가족이라든가 주변에서는 여배우로서 이제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셈이었는데 딱 그만둔다고 했을 때 뭐, 예.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제가 뭐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럼 그러고 미국 건너가셔서 줄곧 미국에 계셨던 거예요? 계속 거의 미국에 있었어요. 가끔 와서 이제 제가 아이를 낳으러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아, 그럼 결혼을 예, 결혼을 했을 때 그 아이를 한국에서 낳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한국에 와서 2번 아이를 낳아가지고 들어갔어요. 아, 예. 그럼 따로 가정을 또 꾸리... 예, 그럼요. 그다음. 아유 다행입니다. 저는 또 내내 30년 그걸로 동안 끝났나 해서 네. 예,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요,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도, 오랫동안 결혼을 해서 살아도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아주 애절하게 막 목숨을 바칠 정도로 뭐 열렬하게 사랑하고 막 없으면 못 살고 막 죽을 것 같고 뭐 그 정신 이상이 올 것 같고 그렇진 않거든요. 같이 살아도. 그런데 같이 맺어지지도 않고 결혼을 안 하셨는데 그런 충격으로 영화계를 떠나고 한국을 떠나고 또 그런 그 사연과 그런 것을 30여 년 동안 이렇게 가슴에 간직하고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선은 그게 나이가 어렸다는 거. 그리고 그게 또 모르죠. 7, 8년 연결이 됐으면 또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달콤하들 아주 불 같을 때 끝이 났다는 거. 그래서 절정의 순간에. 예, 절정의 순간에 끝이 났고,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약속하셨던 절에 책에 이제 그게 나와요. 절에 가서 약속을 하셨던 2사람만의 약속을 했던 뭐 그런 게 다 순간적으로 끝이 난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꼭 결혼 속에 있다가 그 결혼이 깨지는 것 같은 충격. 그런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일종의 언약식 같은 것이 예, 있었군요. 그렇죠. 예. 아 그럼 뭐 반지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예. 아 그러면 곧 결혼할 예정이셨기 때문에 더 뭐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게 그랬는지. 그날- 저는 거기서 예.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같이 뭐 절에 가셨다 그랬죠? 데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밖에다가 한참 기다리게 만들더니 혼자서 이제 명상을 하셨나 봐요. 눈물이 걸썽걸썽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손을 꼭 잡더니 반지를 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 아무래도 당신께서 병이 있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이 사랑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으셨을 거고. 예. 네. 간이 안 좋으셨다는 얘기가 그랬다고 있어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픈 기억을 저희가 자꾸. 아닙니다. 여쭤보고. 이제 그 책을 쓰고 났더니요. 네. 다 이렇게 그때까지도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근데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책을 써야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네. 뉴욕에 살 때 이제 제가 선포가는 길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걸 저를 시사회에서 한번 보고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보고 싶지도 않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뉴욕에 있는데 링컨 센터에서 네네. 이제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현경 교수라고 제가 알던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어디서 또 리서치를 해서 저한테 네가 거기 나오는 배우인 것 같고 네가 정 보고 싶지 않으면 나라도 혼자 가겠다고 그러고 전화를 다 끊더라고요.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 영화가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한번 가서 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이제 마우이로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그 편지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이혜영 씨가 그 인터뷰를 한 기사인데 내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혜영이가 이혜영 씨가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정숙 씨도 돌아가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만희 감독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는 어떤 그걸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지만 그 곁에서 그분의 그 삶의 예술적인 모습이라든가, 네. 그 아픔이 어디 있는가를 증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아, 그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까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이 영화를 정말 볼 수도 없었는데 예. 이 영화가 나를 찾아왔다. 예. 그 딱 이렇게 딱 시작되는데 어떠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셨어요? 예. 뭐 전율이 짜르르해요. 그 음악이 있잖아요. 그 음악이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영화 상영하는 내내 혹시 우신 건 아니었어요? 예, 그랬죠. 예.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셨어요? 영화 보면서. 그 나이가 먹으니까요. 내가 항상 그 배우였잖아요. 카메라 바깥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내가 이쪽에서 그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으로. 그분이 거기서 뭘 봤는지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한 게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한 치유의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분을 용서해주고 또 나를 용서해주는 계기가 내려놓을 됐죠. 수 있는 예, 기회가 예. 되셨던 거군요. 아, 그럼 용서를 30여 년간 못 하셨어요? 그랬죠. 그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나를 버리고 한마디도 없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다가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갔다는 버림받았다는 거에서 애어날 수가 없었죠. 그게 내 죄라는 그 죄책감하고요. 예. 아니, 얼마나 잘해주셨기에. 아니, 저희는 아이스크림 사주신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요. 그게 말로 그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걸 30년을 가슴에 안고 사실 정도면. 근데 이렇게 그분이 워낙 예술가인데다가 게다가 그 생을 마감하는 예술가의 사랑이니까 아마 저는 남자들이 모두 다 그런 방법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책 펴내시면서 혹시 감독님의 딸 배우 이혜영 씨하고도 연락을 책을 써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편집 때문에 한국에 나왔을 때 연락이 돼서 만났어요.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전화를 걸었더니 받자마자 그 아이가 참 마음이 여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역할을 씩씩한 역할을 하길래. 워낙 강인한 역할을 많이 그렇죠. 하셨어요. 근데 걔가 그렇지가 않아요. 참 마음이 여려요. 막 울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예. 어찌 보면 한 분을 같이 추모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아까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셔도 될까 싶어서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 결혼 생활이 좀 쉽지 예, 않으셨던. 오랫동안 혼자 있어요. 예. 아, 왜 이렇게 외롭게 사셨어요? 저기 혹시 제가 지금 뵙고 느끼는 것인데요. 어떤 동양이나 서양 쪽의 양쪽의 그 얼굴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옛날 배우 오실 때 혹시 오드리 헵번 닮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그죠? 그래요? 그 목에 선하며 그래요? 이쪽 그 어깨 이쪽 내려온 이 모습하며 이게 꼭 오드리 헵번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님들이 감사합니다. 그 미장원 같은 데 가면은 예. 그 오드리 헵번의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 내가 저기 내 사진이 왜 저기 있지? 그런 어머니들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이 다 그러잖아. 아우 내가 초년 때 저랬다고, 내가 고등학교 때 저랬다고, 중학교 때 저랬다고. 모든 어머니들이 다 어렸을 때 그랬어. 근데 그 오드리 헵번을 보고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예. 그 오드리 헵번이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2번이나 타고 굉장히 세계적인 배우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막 몇 번 파혼을 하고 몇 번 유산을 하고 몇 번 결혼을 하고 막 말에서 떨어져서 오랫동안 다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세계적인 배우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치유식 그게 나오는데 그 오드리 헵번이 아프리카의 그 네. 어린이들 그렇죠. 기아에 허덕이는 예, 예.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유니세프 활동으로 일생을 보내고 네. 그래서 봉사하고 남은 아픈 데를 치유해주는 거의 비슷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오드리 헵번은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고 세계적인 일을 하면서도 사무실이 없어요. 한 평짜리도 없어. 사무실 낼 돈이 있으면 아프리카에 굶는 애들을 빵을 사줘야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되면 야 여기도 한번 들려. 내 사무실 거기 2,000평짜리 있잖아. 아 선배님 거기 가더니 문 닫혔던데요. 아 그 옆에 용수 빌딩 거 7, 8층 이거 내가 사무실 거 다 쓰고 있어. 거의 제 6층밖에 없는데요. 아 그 지하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 얘기가 좀 딴 데로 가고 얼른 저는 또 방향을 또 돌려야 될 것 아니 같아서요. 진짜 예. 그 동서양의 미가 공존한다는 느낌이 들만한 것이 삶의 절반을 한국에서 사시고 또 인생의 절반을 서양 그렇죠. 땅에서 사셨잖아요. 이제 하와이로 이사를 가니까요. 예. 또 하와이 사람인 줄 알아요. 관광객들이 내가 누구를 마중 나가러 이제 우린 꽃을 들고 나가잖아요. 공항에 가서 있으면 내리는 관광객마다 다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여기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아우 진짜 너무 어울리세요. 정말 어울리세요. 아니 진짜 뭐 원주민 같으세요. 어머 어머. 저 의상하면 와.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혼자 외로운 시간이 좀 길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치유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셨던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사실은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녔어요. 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을 했어요. 개인전도 여러 번 하고. 이야.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보니까 또 화가 같으시네. 예. 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화가들은 씩씩해요. 진짜 씩씩하고 같이 그림도 크잖아요. 대형 작품을 하고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독소가 대단해요. 스튜디오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 물감 이런 데서 전부 다. 예. 화학약품 다 화학약품이죠. 그래서 그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요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그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가를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잘하니까 또 그 자격증을 따서 가끔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김 또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점심을 내가 해서 먹기 시작해서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음식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음식을 더 하다 보니까 또 요가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컬리너리 스쿨을 갔어요. 저기 조리사 학교에 건강 자연식을 주로 하는 그랬더니 거기에 반 프로그램이 치유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걸 졸업하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이제 제가 따로 나가서 치유식을 또 배웠어요. 이 뭘 하나 하면 뿌리를 뽑으시나 봐요. 자격증까지 꼭 가시네. 재밌으니까 계속 이제 그걸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사랑도 그렇죠. 30년을 정말 이렇게 가슴에 품듯이 네. 뭘 하나 해도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는. 그런 건가요? 예, 뭐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치유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아시는 건 참 많으세요. 그럼요. 우리 진짜 뭐 건강, 웰빙, 뭐 찬살이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치유식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여기 좋다면서요. 여기는 이게 뭐 굉장히 많이 하르세요. 그래서 충격적으로 많이 하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놀랐어요. 예. 근데 실천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우리 집 사람도 많이 아는데 예. 맨날 나오는 음식은 똑같아요. 아니 그게 하고 싶어도 그게 또 잘 안 돼. 아는 거랑 또 하는 거랑은 다.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 드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드시는지를 좀 들으면 저희도 도움이 될 저는 것 뭐 같아요. 간단하게 먹어요. 어떻게 해요? 항상 이 가공 음식은 전혀 쓰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에서 파는 거 그때그때 사다가 그냥 그때그때 간단하게 해서 먹죠. 되게 쉽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치유식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공부
궁금하셨는데. 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아주 간단한 거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게 가장 예. 근데 이렇게 강의해 주셔야 좋지. 그렇죠. 그렇게 막 뭐 어려운 얘기 하시면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그 히트작을 많이 내셨잖아요. 짧은 기간인데도 우리 저기 하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10개를 만들면 영화를 6편은 무조건 아주 싸그리 망하고 깡그리 망하고 아주 거덜나는 거 거지가 되는 거예요. 6편은. 그리고 한 편은 망했는지 흥했는지 모르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조금 남고 그리고 하나가 대박이 터져요. 그럼 그 하나 대박 터진 게 나머지 망한 걸 다 끌어안고 하리우드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고 이제 그러는데 영화라는 걸 그냥 잘 만들어야 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만들어 갖고 이제 말하자면 아까 그 꾸밈 없이 해야 됐는데 너무 많이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들도 다 기억이 있으시다고. 저 시골에서 트럭이 이제 댕기면서 영화 선전을 해. 어? 기다리시라 개봉박도 기다리시라 개봉박도 떠드는 얘기는 그거 딱 한 가지야. 기다리시라 개봉바바박도 개봉박도. 그러면 그냥 하도 이거 세뇌를 되니까 막 걸음지고 가던 사람 김멸어 가던 사람들이 막 극장으로 가는 거야. 너도 나도. 가보면 뻔해요. 그리고 영화가 근데 그냥 프랑카도 무슨 이 벽보 같은데 보면 뭐 액션, 스릴, 서스펜스, 대로망, 대스펙타클 액션 없는 영화가 어디서 다 액션이 들어가지 영화는. 어? 그 스펙타클 없는 영화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과장을 불려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영화가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꾸밈 없는 지금 거? 하신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뭘 일일이 이해를 하려고 해서 그거를 아니 뭐 제 하나 말을 그렇게- 그럼 이해하는 차원에서 들으셨어요?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네, 되는 네. 거지. 근데 선생님 강의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잠깐 그 카메라에 담아봤거든요. 예. 어떤 내용을 주로 강의하세요? 좀 볼게요. 예. 오, 저 아, 자연에서. 예. 괜찮잖아요. 금방 익힌 음식. 그러니까 김치를 담았을 때 일주일이면 새콤해지는 오이를 먼저 넣으세요. 소금을 먼저 넣으세요.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게 우선 지금 그 오일로 코딩이 돼야지 저게 아마 아유베릭 소스가 하는 들어가는 날이었을 거예요. 제가 한 끼에. 4일에 걸쳐서 예, 강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 전통 음식, 최 음식으로 가장 알려진 전통 음식들을 강의했는데 전날이 셋째 음식, 그 인도의 그 아유베릭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아유르베다라고. 아유르베다라고 네. 그러죠. 예. 그 날이네요.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저렇게 간단해요. 음식이. 예. 아유, 그냥 그리고 꽃도 이쁘고. 그 싱싱하고 그런 걸 쓰니까 아주 그 보기도 아름답고요. 이거를 이렇게 기억해요. 그리고 냄새도 좋고. 핫빛 예. 스페이스. 그냥 우리 바깥에서 네. 만드시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요란한 음식이 있는 뭐 것도 아니고 늘 가지인 것 일상에서 같고, 먹을 수 있는 오이 그런 것들이. 뭐.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 제가 그 마이크로바이오릭 그 구시 인스티튜트를 가서 배워보니까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예전에 먹던 그 선조님들이 나물. 먹던 음식이랑 예. 아주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요즘 먹는 음식 말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열심히 배우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대강 글로 맞으시고요. 또 좀 그리고 그 오행 같은 것도 다 하실 때 그 복잡해서 모르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셔서 온갖 색깔이 다 있으면 대강 맞아요. 그러면 예를 예. 들어서 이제 혈압이 좀 높으신 분이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음식을 드시라고? 그 혈압은요, 권하시겠어요? 예. 기름, 과 관계가 있어요. 지방, 기름? 지방이에요. 예, 예. 지방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포화지방산, 그 육류에서 오는 포화지방산이 그 콜레스테롤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고혈압에는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치유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먹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빼야 되는가 그걸 우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덜어내야 되는 예, 걸. 무조건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혈압인 경우에는 그 포화지방산을 우선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육류죠. 예,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놨을 때 굳어지는 네네, 그 기름이요. 그리고 그게 벌써 그 고혈압이 되기 전에요. 몸에 맞는 곳에 연락이 와요. 여기 이런데 요 뒤에 왼쪽 뒤에 요 뒷골에 빳빳해지면서 이렇게 누르면 아파요. 아, 그러면 그래요? 그 간하고 쓸개에 벌써 기름이 좋지 않은 기름이 많이 왔다는 신호가 돼요. 다들 눌러보시죠. 예. 그러면은 얼른 예. 고기를 줄이시고 그러면 이거 아플 때까지 누르니까 아픈데요?
근데 그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더 먹는 게 아니라 뭘 덜 먹는 예, 거. 그게 아주 중요해요. 먼저 그걸 예. 빼야 돼요. 그럼 전반적으로 뭘 우리 식단에서 뭘 좀 빼는 게 좋을까요? 좀. 지금 그 가공 음식을 우선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육류. 우리 선조들은 육류를 그렇게 많이 안 드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시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오래간만에 소고기 한 번 먹고 그렇죠. 고깃국 뭐 예, 오래간만에 또 닭고기 한 번 먹고 또 생선 뭐 가끔 괜찮은 날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되게 야채를 먹고 또 봄에는 나물 드시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입에 막 당기니까. 맞아요. 그 몸이 사실은요 몸이 깨끗해지면은 그 간단하고 신선한 음식이 몸에 땡기는데 그동안 우리가 우리 신체가 이렇게 노폐물도 쌓이고. 쌓이고서 신호가 바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그런 신호를 음식들이. 자꾸 오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밸런스를 맞춰서 드시지 않으면은 오행 같은 데서 이제 그 색깔을 맞춰 드시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식탐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공 음식을 드시면요 거기 에너지가 빠지잖아요. 그 통곡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몸에서 그 빠지는 부분을 찾는 것이 식탐이 돼요. 예. 근데 하와이에서 오셔가지고 오행 이런 얘기 하시니까. 우리 거기서 배우는 게 오행을 배워야 돼요. 음과 양 오행이 아주 중요해요. 그 메뉴를 짤 때 오행으로 짜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이 선조들이 예. 남겨주신 전통 문화가 진짜 예. 서양 사람이 더 잘 알더라고요. 거기서 배웠는데도. 예. 맞아요. 예, 예. 저는 좀 다행이다 싶은 게 선생님 너무 오랜 세월을 정말 외롭게 사셨다 그래서 예.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정말 일이 있고 일 예. 얘기할 때는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뭐 스크린에 돌아오고 싶고 이런 마음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좋으시고. 저는 이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죠? 음식만 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먹어서 음식이라는 게 꼭 먹어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대화하고 서로 같이 모이게 되고요. 음식이라는 건 굉장한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웃으면서 예. 말씀하시는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여서 네. 저희가 네. 마음이 좀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네. 다시 하와이로 가세요? 25일 날 돌아가요. 아, 그래요. 네. 있는 동안에 일정 잘 소화하시고요. 예. 모처럼 고급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오늘 30년 만에 만남,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